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10월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 또 주말 앞두고 있죠. 오늘 아침도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을 추위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점차 누그러지겠네요. 한낮에는 기온이 17도까지 올라와서 이 선선한 가을 날씨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또 전국이 대체로 맑게 있고 공기도 청정합니다. 전형적인 가을 하늘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또 일요일엔 곳곳에 또 비가 내리겠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 휴일 계획 있으신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 전기차 클러스터 사업이 정부의 제2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요. 서로가 또 협약을 맺고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횡성군 차원에서 어떠한 그 노력들 또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기업 상생샵 2호점이 어제 원주 지역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강원도의 문학의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원주와 홍천에서 코로나19 신규 양성 확진자 5명이 나왔습니다. 원주에선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학교 두 곳에서 전수조사에서 초등학생 1명이 확진을 받았고 확진자의 부모도 잇따라 확진되었습니다. 또 기존의 확진자와 접촉했던 70대 여성 1명도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는 278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전기차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기차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DP코는 어제 횡성군에 있는 자사 공장에서 강원 1호 전기차 포트레 출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DP코는 2024년까지 전기차 4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고 강원도는 DP코를 중심으로 횡성에 전기차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중소기업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의 중소기업 수가 전년 대비 4.4% 증가한 20만 3,550여 개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43만 6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3% 늘었고 또 중소기업의 매출액도 47조 4천억여 원으로 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앞서 이 오늘의 주요 뉴스에서요. 어제죠. 이 전기차 생산업체 DP코가 어제 횡성에서 강원 1호 전기차 포트레 출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향후 2024년까지 전기차 4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고요. 또 횡성에 전기차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만은 특히 최근에 이 정부의 제2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었죠. 향후 이 전기차 생산단지 이 횡성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지자체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게 되는지 좀 오늘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배고인 횡성군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배고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전기차 생산 1호차가 출하 행사를 열었군요. 네. 향후 2024년까지 4만 대, 매년 1만 대 정도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횡성 지역의 어떤 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또 지역 상생에 견인차 될 것으로 좀 많은 또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사업이 강원형 일자리 사업으로 정부의 제2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이게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좀 개요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네. 말 그대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데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상생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 좀 사업이 분류가 되는데요. 노사, 민,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끼리
그 상생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엮이냐, 어떻게 협력이 되냐에 따라서 약간 좀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네. 횡성의 그 상생형 일자리는 그 완성체 업체하고 부품업체 간의 상생. 네. 이 두 업체가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는 어찌 보면 갑을의 관계. 그러니까 완성체 업체에다가 부품업체가 부품만 납품하는 형태였는데요. 네. 지금 횡성의 상생형 일자리는 이 완성체 업체하고 6개의 부품업체가 공동으로 같이 완성차,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익 창출도 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로 만드는 그런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횡성이 2호고요. 1호가 네. 이제 광주에 이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몇 달 전에. 네. 좀 대기업의 그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고 또 지원이 이루어질 네. 것입니다만은 이게 네. 뭐 다른 것 같으면서도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네.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먼저 광주형 같은 경우는 우리 제일 큰 자동차 업체 있지 않습니까? 국내. 예. 그 대기업에서 지역의 그 일자리 대신 이제 비싼 일자리가 아니고요. 서로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자동차를 만드는 대신 그 지역의 인재를 채용을 하는데요. 네. 그동안에 다른 임금이 네. 그동안에 그 업체에서 주는 임금보다는 좀 낮은 임금. 그러니까 네. 서로 대기업은 일자리를 주는 거고요. 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들어가는데 대신 그 임금을 좀 낮춰주는 네. 그런 상생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 또 중요한 것이 네. 지자체의 역할이 이때부터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네. 그 같은 업종보다 임금이 적기 때문에 대신 이것을 네. 복지 차원에서 네. 또 여러 주거 인프라라든지 이것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횡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중소기업 간의 상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본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완성체 업체하고 부품업체 간의 상생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그거에 따른 또 지원책을 마련해서 또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들 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는데 네.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요. 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원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주거 문제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일자리만 있다고 해서 당장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거 단지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장들이 내려오려면 부지도 있어야 되고 그 부지도 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도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정부 지원이 여러 가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최대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분야도 아마 좀 다를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생산업체인 디피코 외에도 부품업체 또 관련 업체들도 내려왔거나 또 내려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디피코가 공장을 완공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출하식까지 한 상황이고요. 네. 아직까지 주변에 말씀드린 6개 기업체가 아직 자리를 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1호차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되고 수시되고 하면서 차츰차츰 이전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는 완성체 업체만 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최종적으로 이제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목적대로 되었을 때 네.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제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 가능할까요? 현재 지금 여기 이제 우천 일반 산업단지에 지금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디피코는 이미 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개 기업이 오게 되는데요. 이 기업들이 지금 보면 경기도나 인천, 경남 이런 쪽에 지금 산재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본사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직접 이쪽에다 짓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투자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하는 거는 한 740억 정도 아마 투자가 될 거고요. 네. 그 투자로 인해서 한 500여 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거다. 이런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자, 이제 정부의 지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제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네네네. 지자체 차원에서는요, 좀 어떠한 좀 그 방안들이 현재 고민되고 또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지금 행성은 전체적으로 전기차 클러스터, 그래서 행성군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전기차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고요. 그 시발점이 이제 디피코를 통한 전기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는 그 복합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각종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의 인구도 유입되고 이런 부분들의 효과를 분명히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거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행성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 교육이나 이런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수립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금 예측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는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유동적인 게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식의 그 공장 설립이나 앞으로 이 상생 일자리 사업이 진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게 각종 보조금, 그다음에 행복주택 건립 뭐 이런 식으로 따져봤을 때 현재 예상되는 것은 1,000억 이상 정도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좀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를 이제 4만 대를 2024년까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전기차 수요가 그만큼 충분히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방면으로 이 수요처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지자체, 지역에서 이 차에 대한 관심 정도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강원도나 우리 행정군 차원에서 일단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상당히 많이 주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업체 차원에서도 이 수요체를 지자체에만 기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택배 업체나 아니면 이런 이 초소형 전기차거든요. 이게 트럭처럼 생긴 차이기 때문에 네. 화물 운송이나 이런 부분, 소규모 화물 운송 이런 부분에 좀 특화돼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업체들을 위주로 지금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연간 10,000대 정도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국내 수요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 유럽 쪽으로 수출하는 이런 방면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네. 11월 26일 날 그때 아마 1호 수출 물량을 보내는 이런 또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에 가서 인증도 받고 하면 수출길도 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국내용도 있고 해외 수출용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동차 산업이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전기차가 향후 몇 년 내에 지금의 디젤 기관을 제치고 또 태양열도 그렇고요. 새로운 또 동력으로 주류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그런 선두 주자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겠고요. 이런 가운데 계획대로 다 되었을 때 횡성의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 또 생산단지로서 어떠한 기능을 좀 복합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정말 횡성 지역의 향후 좀 발전 방향과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이 클러스터 하나만으로는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 모빌리티 분야의 다양한 연구, 개발, 인증, 체험 이렇게 종합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한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묵계리 탄약구 부지에도 저희들이 이제 인증센터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천산업단지 플러스 우리 여기 묵계리 탄약구 부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행성군이 이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최고가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종합적인 개발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지금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묵계리 탄약고 부지 이곳에 도로주행 시험장을 비롯해서 인력센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좀 약간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게 또 신의 한 수였다라는 또 생각도 드는군요. 네, 아무래도 그 당시 강원도의 의지도 강했고요. 저희 지역에서 어떤 반발이 좀 있었지만 사실은
이 모빌리티 분야, 그다음 이 전기차 분야에 대한 그 어떤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상생 일자리 사업도 선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장밋빛 환상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횡성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또 산업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좀 확인이 네.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내년에 좀 기분 좋게 인터뷰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배고인 횡성근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어제 원주시의 마을 기업 상생샵 전국에서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정부와 홈플러스 또 지자체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마을 기업 상생샵 2호점이 원주시에 어제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만 이 상생샵 좀 소개 부탁해 주시죠. 네, 강원도 사회적 경제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접할 수 있는 마을기업 상생샵이 원주시에도 들어섰는데요. 마을기업 상생샵은 행정안전부와 홈플러스, 지자체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지난 9월 광주광역시의 마을기업 상생샵 1호점이 개장한 데 이어서 2호점은 원주 홈플러스 내 매장으로 들어섰는데요.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으로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종의 사회적 경제 기업입니다. 강원도 내 각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해서 생산한 제품들이 이곳에서 판매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청년마을기업 강원문화발전소 협동조합 한주희 대표에게 듣겠습니다. 일단 강원도에서 난 강원도 농산물, 특산물들을 이용을 해서 정말 건강하고 아주 위생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그런 식품들과 가족을 챙기고 건강을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산되는 그런 농작물들이 기본 원료이고 재료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질적인 면은 어느 제품에 비할 것 없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이제 10개 업체 정도의 마을기업들로 시작을 했는데 점차 이제 저희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또 협력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강원 곳간도 함께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 강원 마을기업 상품들이 좀 더 많이 다양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매장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경제와 그리고 지역의 건강을 책임질 그런 훌륭한 먹거리들과 다양한 아트 상품들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찾아오셔서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상생샵에서는 뭐 어떤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까? 네, 강원도에는 총 120여 개의 마을 기업이 있고 현재 원주시 마을 기업 상생샵에는 1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강원도 마을 기업에서 생산된 70여 종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상생샵에 참여하는 마을 기업을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강원도 마을기업협의회 전경래 회장에게 듣겠습니다. 마을 내, 그 지역 내 자기가 이렇게 생산하는 제품들이나 뭐 작곡이나 예를 들어서 1차 가공, 2차 가공 이런 걸 소규모로 통해서 자기네 마을에서 팔듯이 판로의 어려움은 그거는 벌써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에요. 이게 혼자 자구 노력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강원도도 이렇게 사회적 경제 영역에 이 마을 기업이라는 그 한 가지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제품들도 이마트 반은 채워요. 이 정도 규모인데 이제 판로 때문에 마크 애먹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잖아요. 조금 더 다양한 제품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인데 조금 키워나가야죠. 조금씩 규모를 키워서 여럿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매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적 경제 영역에 말 그대로 풀뿌리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뭐 사회적 경제 기업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된 상생샵 좀 많은 분들 또 방문하셔서요. 또 지역의 제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문화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의 아카데미 극장 지난 8월이었죠. 14년 만에 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좀 문을 열었었는데 네. 다시 또 문을 연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2006년 이후에 14년 만에 8월 문을 열었던 아카데미 극장이 11월 다시 한번 문을 엽니다. 이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모두가 주관하는 안녕 아카데미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이 되는 건데요. 아카데미 극장의 무대는 과거에는 공연, 졸업식, 결혼식 등 이 원주 지역의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됐던 곳입니다. 이 8월에 안녕 아카데미가 오래 닫혀 있었던 아카데미 극장에 문을 연 것에 대한 기대, 또 설렘을 가지고 극장을 구석구석 만나보는 기회였다면 이번에 행사는 극장을 무대로 또 영화관으로 배움과 놀이의 공간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본래 지난달 개최 예정이었지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져서 잠시 멈추고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 프로그램별로 사전 신청을 통해서 50명의 관람객을 맞이하는 것으로 관람 방식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네. 자, 또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기능을 되살리자는 것인데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번에 또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먼저 음악, 춤, 퍼포먼스, 드로잉 등 다양한 장르 예술가들이 5개월간 극장을 무대로 기획한 오프닝 쇼 아폴로 프로젝트가 공연 영상으로 제작됐고 11월 4일 낮 12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초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영화 찬실이 있는 복도 많지, 백투더퓨처, 디스이지 상영이 이뤄지고요. 원주 극단 노들, 또 밴드 신나는 섬, 음악그룹 더튠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이외에도 그림책 만들기, 실크 스크린 체험이 있고요. 아카데미 극장이 운영되던 당시에 사용하던 영사기와 필름, 렌즈, 포스터 등이 곳곳에 전시되고 영사실, 매표소, 정원, 살림집 등 금지 구역이었던 장소들이 개방됩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아카데미 극장을 지켜온 활동들의 열정적인 흔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병훈 소설가의 북토크, 또 조희정 작가와 전범선 풀무딜 대표의 대담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사전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아카데미 극장 정말 이 추억이 살아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원주 시민들에게 그런 또 네네. 기억도 추억도 되살리고요. 또 프로그램도 굉장히 또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소식만 더 듣죠. 이 문화도시 원주를 위한 시민단체가 출범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화도시 아고라 원주민회가 비영리 시민연구단체로 출범했습니다. 이 원주민회는 지난해부터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의 부설위원회 성격으로 활동하면서 문화도시 원주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서 함께해온 모임인데요. 이번에 민간 주도로 시민과 문화도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시민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최근에 문화도시 원주 구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비영리 시민연구단체로서의 창립총회를 가졌는데요. 총회에서는 총회의장으로 최강철 여행작가가 선출됐고 임원회 의장에는 신관선 아모르 컨벤션 웨딩본부장, 또 운영위원장에는 최종민 전 KBS 원주방송국 취재부장이 선출됐습니다. 원주민회는 민회로서의 본연의 기능 확장과 더불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위원과 전문 분야 운영위원을 추가로 확대했는데 앞으로 운영체제의 전기를 위해서 시민 누구나 민회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최강철 총회의장은 원주민회가 원주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문화도시가 발전해 가는 데 있어 시민과 함께 과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문화도시라는 것은 뭐 관만의 노력만으로 또 어떤 그 예술 단체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또 시민들도 그 문화 소비자로서 또 하나의 또 의견 또 생산자로서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계 소식 강원일보 문화부 이현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10월 30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 원주 KBS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김유진이었고요. 제작 진행의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